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정부 공모가 진행 중인 수소용품 검사 지원센터를 수원시 권선구 탑동 일원에 유치할 수 있도록 수원시에 적극 협력을 약속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4일 수원시청에서 염태용 수원시장을 만나 경기도 수원시 수소에너지 산업협력 간담회를 가졌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수소용품 검사 지원센터 건립부지 공모 사업을 진행 중이며 오는 17일 최종 발표를 앞두고 있다. 경기도 그린 뉴딜을 추진 중인 경기도는 수원시와 협력해 미래 신산업 육성과 고용 창출을 위해 수소용품 검사 지원센터를 유치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재명 지사는 에너지에도 대전환이 필요하고 기후위기에도 선도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현 상황에서 수원의 수소 특화단지를 조성하고 그 전제로 수소용품 검사센터를 유치하고자 하는 기획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도 입장에서도 산업 재편을 신속하고 과감하게 이뤄가야 하는데 도 단위도 중요하지만 시군 단위의 선도적 기획과 노력들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 지사는 수원은 개발 압력도 높고 서울 접근성도 뛰어나고 산업 기반이 매우 훌륭하기 때문에 앞으로 수소 특화단지와 같은 미래 첨단 사업을 충분히 유치할 수 있을 것이라며 센터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지만 이 일의 성공 여부와 관계없이 수소 특화단지 조성에 대해 경기도에서도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또 도가 추진 중인 3차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서도 수원시의 양해를 당부했다. 이 지사는 균형 발전은 매우 중요한 정책적 목표이고 또 억울한 지역도 억울한 사람도 없게 하는 공정성이 이 시대의 화두라며 당연히 섭섭하고 일면 억울할 수도 있고 직원들 입장에서도 매우 힘들겠지만 반면에 해당 지역에서는 정말로 큰 소망 사업이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특히 일자리 재단 이전이 예정돼 있는 동두천시의 예를 들면서 수원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많은 기업과 산하기관 중에 일부지만 단 하나의 산하 공공기관조차 없는 동두천 같은 경우는 임차해서 들어갈 수 있는 건물도 없을 만큼 열악해서 건물을 짓기로 했다면서 도민들의 기대도 매우 크기 때문에 수원 시민 여러분들께서 이해하고 수용해 주시면 좋겠다고 거듭 양해를 구했다. 그러면서 정부 공공기관 이전 부지를 제2판교 테크노밸리로 개발한 성남시장 재임 시절의 사례를 들면서 수원시에서 뺏긴다는 느낌 말고 경기도로부터 충분한 배려를 받고 상응하는 보상을 받았다는 생각이 들 수 있도록 수소 특화단지 이외에도 좋은 사업을 발굴해주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염태용 수원시장은 그린 뉴딜의 핵심으로 수소 경제가 국가 경제에 매우 중요한 축으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세계 최초로 수소밥을 만들었다며 탄소 중립 시대를 앞두고 수소 산업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큰 만큼 수원이 수소용품 검사 지원센터에 최종 선정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오는 2023년부터 운영될 수소용품 검사 지원센터는 수소용품 법적 검사 및 수소산업 안전 분야 최고 핵심 기관이다. 수소용품 시험동, 본관동 및 고객지원동 등 16,500제곱미터의 규모로 열요전지, 수전의 설비, 수소 추출기 등 수소용품 및 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한 원스톱 통합 안전 시스템과 수소안전기술원을 구축하게 된다. 사업비는 국비, 지방비, 가스공사 지원 등 총 483억 원이다. 경기도와 수원시는 수소법에 의해 수소용품 검사 지원센터에서 의무 검사를 받는 전국 수소용품 기업의 50% 이상이 수도권, 특히 경기도에 입지하고 있는 점, 수원이 수소시범 도시인 안산 및 수소교통복합 규제 시범 사업자로 선정된 평택시의 중앙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을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이번 수소용품 검사 지원센터 유치는 경기도 그린 뉴딜 사업의 일환이다. 앞서 도는 지난해 7월 저탄소 도민과 함께라는 비전안의 경기도형 그린 뉴딜 계획을 발표했으며 차세대 에너지 핵심 기술 중 하나인 수소 산업 육성을 위한 사업을 추진 중이다. 다음은 삼성전자가 보유 중인 특허 200건 지분 전부 무상 양도 뉴스입니다. 경기도와 재단법인 경기테크노파크는 삼성전자가 보유 중인 특허 200건의 지분을 무상으로 양도받을 도내 중소, 벤처기업 200개를 모집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2021년도 기술거래 촉진 네트워크 사업으로 대기업이 보유한 미활용 특허를 중소, 벤처기업으로 이전해 중소, 벤처기업의 기술 경쟁력을 높이고 대중소기업 간 동반 성장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것이다. 나눔 대상 특허 기술은 얼굴 인식 장치 및 그 제어 방법, 반도체 외 유타 분석 시스템 등 가전, 디스플레이, 모바일 기기, 반도체 등 7개 분야 총 200건이다. 무상으로 관리가 양도되지만 관리 이전 등록료와 행정 경비 등은 양도받는 기업이 부담해야 한다. 각 특허권의 권리 만료일은 2022년에서 2032년으로 만료일이 지나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특허권이 개방된다. 경기 테크노파크는 한 개 특허에 한 개 기업을 매칭해 줄 계획으로 신청 기업의 핵심 기술 능력과 사업화 능력을 심사해 5월 중 양도 기업 확정 및 소유권을 이전할 예정이다. 참여 희망 기업은 신청서 등 필수 서류를 준비해 5일부터 다음 달 9일 오후 6시까지 담당자 이메일로 온라인 접수하면 된다. 이번 삼성전자 보유 특허 무상양도는 지난해 12월 30일 경기도 삼성전자 상생협력 추진 업무협약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이다.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김현석 삼성전자 대표이사는 2021에서 2022년 2년간 스마트한 작업 환경 조성, 우수기술, 공유마당 조성, 우수기업 판로 개척 지원 등 3개 분야 총 7개 사업에 209억 7,2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추진하는 데 상호 협력하기로 한 바 있다. 다음은 미세먼지, 바이러스 제거 청정버스 뉴스입니다. 버스에 탑승만 해도 미세먼지는 99%, 바이러스, 박테리아 등은 93% 이상 제거해주는 청정버스가 경기도에 도입된다. 경기도는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피해와 감염병 예방, 쾌적한 버스 이용 환경을 위해 전국 최초로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한 미세먼지, 바이러스 제거 청정버스 20대를 이번 달부터 3개 노선에서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이 장치는 버스 천정에 설치되며 내부에 오염된 공기와 승객의 몸에 묻어 들어오는 미세먼지를 신속하게 빨아들이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최초 프리필터에서 큰 입자먼지를 걸러내고 다음 단계인 헤파 필터를 통해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를 최대 99%까지 제거한다. 이와 함께 UV 살균 램프로 유해 바이러스와 박테리아 등을 93% 이상 없애고 카본 필터 등을 통해 불쾌한 냄새까지 제거한다. 이 밖의 장치 크기와 소음을 최소화했으며 심플한 디자인과 간편한 설치가 가능해 버스 이용객과 사업자 모두에게 호응이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도는 출퇴근 탑승객이 많아 이용도가 높은 성남, 인천, 이천, 동서울 등 직행버스 2개 노선과 평택, 강남을 오가는 좌석버스 1개 노선 20대에 우선적으로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한다. 도는 실증 사업 기간 동안 환경부 인증 1등급 간이 측정기로 초미세먼지,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농도를 실시간으로 측정, 감시한다. 7월까지 성능 분석을 통한 사업성 검증을 완료할 예정이며 결과에 따라 도내 시군에 확대 보급할 계획이다. 버스 운전 경력 20년 차인 6,600번 버스기사 A씨는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한 이후 실내 공기가 상쾌해졌다고 느껴지며 호흡도 편해져서 운전할 때 집중력이 높아졌다며 승객들도 만족해하고 있어 청정버스가 빨리 확대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배달특급 뉴스입니다. 서비스 지역 확대를 앞둔 배달특급이 현재까지 누적 거래액 약 90억 원을 기록하며 꾸준한 성장을 자랑하고 있다. 경기도 주식회사는 배달특급이 지난 2월 한 달간 총 거래액 35억 원을 기록하며 출시 후 3개월 중 가장 높은 거래액 기록을 세웠다고 3일 밝혔다. 전월 대비 총 거래액이 약 50% 증가하면서 배달특급이 출시 3개월 만에 완전하게 자리를 잡았다는 평가다. 특히 배달특급은 3일 이천, 양평에서 서비스를 확대했고 이르면 3월 김포시, 4월 수원시 등에서도 일제히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인 만큼 성장세에 더욱 기대가 쏠리고 있다. 전체 주문을 살펴보면 1월 대비 2월에는 거래 건수가 약 57% 증가했고 2월 한 달간 가입한 회원은 약 34,000명으로 1월에 비해 약 6,000명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주목할 점은 1월에 비해 전월 구매자 재구매율이 상승했다는 것이다.
전월 구매자란 직전 달에 배달 특급으로 음식을 주문한 회원을 의미하는 것으로 전월 구매자의 재구매율이 1월에는 42%에 그쳤지만 2월에는 63%를 나타내며 꾸준한 우상향 그래프를 그렸다. 이는 배달 특급을 꾸준히 이용하는 단골 고객이 늘어났다는 것을 의미한다. 경기 지역 화폐 사용률은 꾸준히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2월까지 배달 특급에서 지역 화폐를 사용한 비율은 67%로 소비자들이 지역 화폐를 통한 할인을 받으면서 지역 경제 활성화까지 유도하고 있음을 입증했다. 배달 특급은 지난해 12월 출시 후 각종 소비자 프로모션과 가맹점주 의견 청취 등을 진행, 이를 통해 쌓은 경험을 통해 효과적인 마케팅을 펼쳐냈다. 더불어 각 지자체, 지역 커뮤니티와 긴밀한 협조는 물론 맘카페 등을 중심으로 다양한 캠페인을 벌이며 배달 특급의 시장 안착에 큰 도움을 받았다. 이는 민간 배달앱과 차별화된 전략으로 배달 특급만이 가진 상생과 착한 소비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강점이다. 배달 특급 성장세 역시 소비자가 착한 소비라는 가치에 호응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배달 특급은 기존 화성, 파주, 오산에 이어 올해 3월 3일부터 이천, 양평으로 서비스 지역을 확대했다. 이천에서는 약 490개, 양평에서는 약 190개의 가맹점을 확보했고 오는 3에서 4월 시작될 김포, 수원 등에서도 발빠르게 가맹점 확보에 나서고 있다.